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태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응원이 다음 리딩을 더 깊게 열어주는 힘이 됩니다. 1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이상하게 제 손끝이 차분해져요.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흐름이 아니라 깊은 밤에 조용히 물그릇 하나 앞에 두고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누가 큰 소리로 달래주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느낌. 그동안 1번 분들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버티고 힘든 날에도 괜찮은 척하고 속으로는 몇 번씩 무너졌는데 겉으로는 웃으셨죠. 맞죠? 1번 분들은 마음이 약한 분들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깊은 분들이에요. 깊으니까 쉽게 티가 안 났던 거예요. 맨 앞에 해수관음 카드가 앉아 계세요. 이 카드는 그냥 눈물 한 방울이 아니라 오래 참고 참아서 겨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1번 분들 안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나를 탓하는 마음도 있었고 어쩌면 아무한테도 설명하지 못한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해수관음 카드는 울어라 무너져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령님께서 조용히 등을 쓸어주시면서 이제 그만 혼자 삼키라 하시는 결이에요. 네가 참 많이 견뎠구나 이 말이 먼저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1번 분들은 자기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분들이에요. 남이 힘들다 하면 바로 눈치채고 분위기 무거워지면 먼저 웃어주고 누가 서운해하면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서운한 건 한참 뒤에 알아요. 그때는 이미 마음 안쪽에 물이 고여 있어요. 작은 우물처럼요. 겉에서는 잔잔한데 손을 넣어보면 바닥이 잘 안 닿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옆에 회원동작 카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참 다정하면서도 아픈 카드예요. 회원동작 카드는 마음속 매듭을 풀어주는 아이 같은 결로 들어오는데 1번 분들한테는 이제는 네가 너를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느낌으로 보여요. 누군가에게 못 받은 사과, 끝내 듣지 못한 설명, 내가 왜 그렇게까지 참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시간들, 그게 다 회원동작 카드 앞에 작은 실타래처럼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실타래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풀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하루 종일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할 일 다 해놓고 밤에 혼자 누우면 갑자기 마음이 툭 내려앉는 거예요. 딱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한숨이 길게 나오거나 예전에 들은 말 한마디가 다시 떠오르는 날, 그게 약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제야 안전해졌다고 느끼니까 뒤늦게 올라오는 거예요. 낮에는 버텨야 하니까 못 올라오고 밤이 되면 그제야 문틈이 열리는 거죠. 이 결이 이어지는데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분위기가 아주 곱게 바뀝니다. 앞에 해수관음 카드와 회원동작 카드가 감정을 씻는 물이라면 맑은 물그릇 카드는 내 마음을 다시 비춰보는 물이에요. 흐린 물에는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가라앉고 맑아지면 그제야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보입니다. 1번 분들 6월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내 표정을 먼저 봐야 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또 뭘 맞춰줘야 하는지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지금 내 안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카드가 참 조용하게 말을 걸어요. 너는 왜 자꾸 네 마음을 뒤로 미루니? 이렇게요. 1번 분들 혹시 최근에 별일 아닌데 예민해졌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찔린다, 누가 장난처럼 한 말인데 오래 남는다, 이런 흐름 있으셨나요? 그건 마음이 작아져서가 아니라 내 안의 그릇에 물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물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손끝만 스쳐도 넘치잖아요. 지금 내 마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혼내지 마세요. 넘칠 만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37 카드가 들어와요. 이건 하루아침에 확 풀리는 결이 아니에요. 조금씩 반복해서 정성을 들이며 마음을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1번 분들은 6월의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더 잘 맞아요. 갑자기 인생을 바꾸겠다,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 나 완전히 달라지겠다, 이렇게 크게 잡으면 오히려 지쳐요. 대신 매일 잠들기 전 10분만 내 마음을 적어보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며 오늘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방 안한 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정성이 내면을 살립니다. 기도 37 카드는 기도가 쌓이는 카드예요. 한번 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믿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1번 분들 마음은 그동안 너무 자주 뒤로 밀렸기 때문에 한번 다정하게 대해준다고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래 서운했던 사람한테 하루 친절하다고 금방 마음이 풀리진 않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나를 설득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챙길게. 이 말을 자꾸 들려줘야 합니다. 해수관음 카드에서 시작된 물의 결이 해원동자 카드를 지나 맑은 물그릇 카드로 가고 거기서 기도 37 카드로 쌓입니다. 이건 눈물이 정성으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냥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픈 걸 알아차리고 씻고 비추고 다시 돌보는 순서예요. 1번 분들 내면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보기에는 조용한 달 같아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1번 분들은 관계에서 너무 빨리 이해하려고 해요.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누가 무심하게 굴어도 바빴겠지.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꾸 상대를 먼저 변호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누가 변호해주나요? 이번 6월에는요,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도 법정에 서 있으면 변호인이 필요해요. 그 변호인이 바로 1번 분들 본인이 되어야 해요. 해원동자 카드가 옆에서 자꾸 말합니다. 억울함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없던 일처럼 덮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팠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넘긴 일, 사실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냥 포기한 일, 내가 더 기대하면 초라해질까봐 먼저 마음을 접어버린 일, 그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때 나는 아팠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해원입니다. 남을 벌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또 이렇게 보여요. 1번 분들 앞에 작은 물그릇이 있는데 그 물 위에 달빛이 비쳐요. 손을 넣으면 출렁이고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져요. 여기서 신령님께서 하시는 뜻은 조급하게 휘젓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자꾸 답을 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과 계속 가야 하나? 내가 맞나? 틀렸나? 언제쯤 괜찮아질까? 왜 나는 이렇게 느릴까? 그런데 물은 가만히 두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번 분들도 잠깐만 본인을 재촉하지 않으면 마음이 스스로 맑아질 힘이 있어요. 기도 37 카드가 나왔으니까 6월에는 정성을 들이는 방식도 중요해요.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오늘 내 마음에서 제일 무거웠던 말 하나를 속으로 내려놓아 보세요. 나는 오늘 이 마음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은 꼭 큰돈이나 큰 행동으로만 닿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나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도 신령님께서는 알아보십니다. 1번 분들은 6월에 누군가의 말보다 내 안에 작은 신호를 잘 들어야 해요. 몸이 무겁다, 연락이 부담스럽다, 갑자기 조용히 있고 싶다, 예전처럼 애써 웃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내면은 늘 먼저 알고 있었어요. 다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책임져야 할 게 많다는 이유로,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신호를 미뤘던 거죠. 물이 흐르듯이요. 막힌 배수구를 억지로 뜯어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의 핵심은 조용한 회복입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편하게 바라보기 위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옆 흐름을 더 깊게 보면 우물 카드가 나와요. 1번 분들 우물 카드는 참 깊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동그란 입구 하나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끝이 잘 안 보여요. 이게 1번 분들 마음이에요. 남들은 1번 분들을 보면서 차분하다,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는 오래된 감정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고 넘긴 것, 관계에서 양보한 것, 집안이나 일상에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받아들인 것들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어요. 우물카드는 나쁘게만 보이지 않아요. 깊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깊기 때문에 지혜도 있어요. 1번 분들은 그냥 감정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빛을 잘 읽고 말의 온도를 잘 느끼고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을 빨리 알아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느끼니까요.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도 1번 분들 안에서는 오래 울려요. 마치 우물 안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오래 번지듯이요. 그런데 우물카드 옆에 화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참 좋아요. 물만 있으면 가라앉고 불만 있으면 타버리는데 우물카드와 화로카드가 같이 있으면 식은 마음에 온기가 돌아옵니다. 1번 분들 6월에는 내 안에 차가워진 부분을 데워야 해요. 그동안 너무 참아서 마음이 서늘해진 분들, 기대하는 법을 잊은 분들,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어색해진 분들 계시죠? 화로카드는 그 안에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여줍니다. 이 불씨는 대단히 화려한 열정이 아닐 수 있어요. 다시 사랑하고 싶다, 다시 웃고 싶다, 다시 내 시간을 갖고 싶다,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 이런 조용한 바람이에요. 1번 분들은 그 바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꺼진 사람은 바람도 안 올라와요. 그런데 1번 분들 안에는 아직 나도 괜찮아지고 싶다는 불씨가 있습니다. 그게 화로카드예요. 아주 작지만 살아 있습니다. 옆에 촛불카드가 또 이어져요. 화로카드가 생존의 불이라면 촛불카드는 소원의 불입니다. 내 안의 온기를 다시 살린 뒤에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조용히 밝히는 흐름이에요. 1번 분들 혹시 요즘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작은 바람 하나 있지 않나요? 누가 나를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루만 마음 편히 쉬고 싶다.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다. 내가 나를 덜 미워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요. 촛불카드는 그 작은 바람도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1번 분들은 소원을 너무 크게 잡지 않아도 돼요. 이번 달에는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보다 나는 오늘 나를 덜 괴롭히겠다가 더 강한 발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야 한다 보다 내 마음이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다가 더 현실적으로 닿아요. 촛불은 태양처럼 한 번에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 한 칸은 밝혀줘요. 지금 1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세상 전체를 바꾸는 빛이 아니라 오늘 밤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작은 빛입니다. 이 흐름이 마지막에 비단함 카드로 이어집니다. 비단함 카드는 참 귀한 제안, 귀하게 감춰둔 가능성, 조심스럽게 열리는 선물 같은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외부에서 누가 큰 선물을 준다기보다 1번 분들 안에 감춰둔 귀한 마음이 다시 열리는 쪽으로 보여요. 보자기처럼 아무데나 펼치지 않았던 내 진심, 쉽게 보여주지 않았던 재능, 오래 닫아둔 기대, 그게 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비단으로 감싸져 있어서 아무나 못 봐요. 그런데 본인은 열 수 있습니다. 우물카드에서 깊은 감정을 보고, 화로카드에서 온기를 살리고, 촛불카드에서 소원을 밝히고, 비단함 카드에서 귀한 마음을 다시 꺼내는 흐름. 이건 정말 예쁜 이야기예요. 1번 분들 6월의 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오래 숨겨두고 있었구나로 가야 합니다. 아픔이 나를 망친 게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지켜낸 것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달이에요. 1번 분들 혹시 스스로를 너무 오래 낮춰보진 않으셨나요? 내가 뭐 대단한가?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카드들이 보여주는 1번 분들의 내면은 절대 초라하지 않아요. 물도 있고 정성도 있고 깊이도 있고 불씨도 있고 소원도 있고 귀한함도 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풍성한 사람입니다. 다만 본인이 본인을 너무 오래 방치했을 뿐이에요. 6월에는 사람을 만날 때도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편안한가? 아니면 괜히 작아지는가? 이 대화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가? 아니면 물이 흐려지는가? 답은 이미 몸이 알고 있을 겁니다. 1번 분들은 직감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착해서 직감을 덮어버리는 분들이에요. 설마 아니겠지 하고 넘겼던 것들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면 리딩에서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1번 분들은 용서해야 편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인정해야 편해집니다. 내가 아팠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지쳤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사실은 기대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용서가 오든 정리가 오든 거리가 생기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괜찮은 척 용서하려고 하면 마음이 또 속아요. 해원동작 카드가 앞에서 나온 이유도 그겁니다. 풀어야 할 것은 남을 향한 미움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부끄러워했던 마음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에는 잠들기 전에 오늘 내 마음을 한 줄만 적어보세요.
길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서운했다. 오늘 나는 잘 버텼다. 오늘 나는 쉬고 싶었다. 이렇게 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 안에 물건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오래 안 쓰던 컵, 쌓아둔 종이, 버리지 못한 작은 물건 하나. 마음은 공간이랑 연결돼 있어서 바깥이 조금 비워지면 안쪽도 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누구를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제가 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은 이번 달에 크게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 좋아졌다, 나 괜찮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회복은 조용히 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보다 가슴이 덜 무겁고 누가 한 말에 예전만큼 휘청이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외롭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시 틀고 싶어지는 식으로 옵니다. 그게 1번 분들한테 오는 회복이에요. 해수관음 카드가 처음에 마음을 씻기고 해원동작 카드가 응어리를 풀어주고 맑은 물그릇 카드가 나를 비춰주고 기도 37 카드가 정성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카드가 깊은 마음을 보여주고 화로 카드가 불씨를 살리고 촛불 카드가 소원을 밝히고 비단함 카드가 내 안에 귀한 것을 다시 열어줬어요. 이 흐름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1번 분들은 울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 난 뒤에 더 맑아지는 사람입니다. 참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참았던 시간을 정성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이 몰라줘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귀해서 아무데나 펼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월에 1번 분들 내면은 이렇게 읽힙니다. 나는 이제 나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살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누군가가 열어주길 기다리기 전에 내가 내 비단함을 조심히 열어보는 달입니다. 신령님께서도 1번 분들의 그 정성을 가만히 보실 거예요. 급하게 성불하듯 모든 마음이 한 번에 풀리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히 부드러운 회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1번 분들, 이번 6월에는 본인 마음을 제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보세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바깥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져 보일 겁니다. 2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 리딩이 필요한 분들께 더 잘 닿을 수 있게 큰 힘이 됩니다. 2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는데요. 제 손이 한 번 딱 멈춰요. 부드럽게 흐르는 카드가 아니라 선을 긋고 문을 닫고 다시 내 안쪽을 지키려는 카드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분들은 지금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이제 내면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동안 괜찮다, 이해한다, 넘어가자 하면서 본인을 뒤로 물리신 적 많으셨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요, 계속 뒤로 물러나기만 하면 어느 순간 더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지막 선이 켜지는 거예요. 맨 앞에 금줄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금줄 카드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신성한 경계예요. 이건 차갑게 벽을 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함부로 밟고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는 구분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번 분들 안에는 이상하게도 남의 감정을 너무 잘 받아주는 결이 있어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내 일처럼 들어주고, 누가 서운하다 하면 내가 먼저 미안해지고, 누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면 그 분위기를 풀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누구한테 기대야 할지 몰랐죠. 맞나요? 이번 분들 마음에는 나는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지 하는 피로가 오래 쌓여 있습니다. 금줄 카드가 나오면요, 내면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내 몫이고 이건 남의 몫이다. 이 구분이에요. 가족의 기대, 지인의 말, 직장이나 관계에서 따라오는 책임, 오래된 죄책감, 나를 착한 사람으로 묶어두는 시선, 이런 것들이 전부 내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내 마음 입구에 금줄을 치듯 들어올 것과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나눠야 해요. 문이 없으면 집이 아니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드나들게 두면 내가 쉴 방이 없어져요. 옆에 신칼 카드가 바로 붙어 있어요. 이 조합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금줄 카드가 선을 긋는다면 신칼 카드는 그 선을 넘은 것을 잘라내는 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해요. 신칼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누군가를 끊어내고 관계를 박살내고 모든 걸 뒤집으라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번 분들의 내면에서 잘라야 하는 첫 번째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나를 계속 상처 주는 방식이에요. 내가 참으면 되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내가 조금 더 맞춰주면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들이 먼저 잘려야 합니다. 신칼 카드가 손에 들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번쩍이는 칼날이 무섭게만 보이지 않아요. 아주 오래 엉킨 실을 한 번에 끊어내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이번 분들 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깎아내린다는 것, 그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 내가 무리하고 있다는 것, 계속 이렇게 가면 내 안이 더 말라간다는 것, 알고는 있었어요. 다만 칼을 들 용기가 없었던 거죠. 이번 달에는 그 용기가 아주 조용하게 올라옵니다. 화내면서가 아니라 더는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식으로요. 이 흐름이 매듭 카드로 이어져요. 매듭 카드는 참 묘합니다. 단순히 끊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엉켰는지 봐야 하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마음이 지금 얽혀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감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운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정기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못 끊습니다. 머리로는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그래도 내가 너무한가 하고 다시 돌아가요. 이런 적 있으시죠? 분명히 거리를 두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상대가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 분들의 매듭입니다. 이 매듭 카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래된 습관도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하는 습관, 미움받기 싫어서 먼저 굽히는 습관, 혼자 끙끙 앓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습관, 속으로는 화가 났는데 겉으로는 웃는 습관, 이게 전부 매듭처럼 묶여 있어요. 하나를 당기면 다른 감정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6월에 마음 정리를 할 때 너무 단칼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칼 카드가 있다고 해도 매듭 카드가 같이 있으니까 순서를 봐야 합니다. 어디가 가장 아픈지, 어디를 풀어야 숨이 트이는지 그걸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풀이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저는 숨이 조금 풀려요. 앞에서는 금줄을 치고 신칼을 들고 매듭을 들여다봤다면 살풀이 카드는 그 막힌 것을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장면이에요. 이번 분들 내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깊게 안 오고 마음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주변에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기보다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 이게 살이 껴서 무섭다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감정이 몸에 굳어버린 상태로 보여요. 오래 참은 감정은 몸에 남습니다. 어깨에, 목에, 가슴 한가운데에, 위장에, 숨결에 남아요. 이번 분들 요즘 한숨이 자주 나오셨나요? 그냥 숨을 쉬는데도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누군가 연락만 와도 마음이 먼저 긴장하고 별일 아닌데도 몸이 무겁게 반응하는 날들, 그게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살풀이 카드는 이제 좀 풀어내라고 말합니다. 꼭 누군가에게 다 말해야만 풀리는 건 아니에요. 방 안을 걷고 물을 마시고 손을 씻고 오래된 메시지를 정리하고 마음을 눌렀던 말을 종이에 적어 찢어버리는 것, 이런 작은 행동도 살풀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만 빙빙 돌던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금줄 카드에서 시작된 경계가 신칼 카드에서 결단으로 가고 매듭 카드에서 얽힌 이유를 보며 살풀이 카드에서 풀려나갑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정확해요. 이번 분들은 무작정 관계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왜 얽혔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에서 풀어내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6월은 참는 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싸우는 달도 아닙니다. 정리하는 달입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강한 정리요. 여기서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분들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오느라 내 안의 단호함을 나쁜 것으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고 거리 두면 차가운 사람 같고 내 입장을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 같았죠. 그런데 금줄 카드와 신칼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이제는 착함의 모양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나를 해치면서까지 착한 것은 정성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면서도 다정할 수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리를 둔다고 인연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매듭 카드가 특히 2번 분들의 오래된 마음을 보여줘요.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솔직해지면 내가 너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이런 생각들이 한 올 한 올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매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상대를 위한 배려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번 분들은 그 마음 때문에 너무 많이 참고 넘어갔던 겁니다. 살풀이 카드는 그 두려움을 춤추듯 풀어내는 카드예요. 흰 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처럼 묵은 감정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번 달에는 말보다 몸이 먼저 풀릴 수 있어요. 갑자기 대청소가 하고 싶다든지, 머리를 자르고 싶다든지, 옷장 정리를 하고 싶다든지,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냥 해보세요. 그게 내면의 정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번 분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꾸면 마음도 빨리 따라옵니다. 문턱 하나 닫고 침구를 갈고 오래된 종이를 버리는 것만으로도 묵직한 결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답장하지 않기, 싫은 건 싫다고 부드럽게 말하기, 부담스러운 부탁에는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라고 짧게 답하기,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분들은 거절할 때 설명이 너무 길어져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두렵거든요. 그런데 금줄 카드는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을 보여줘요.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6월 내면은 단호함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날카롭게 남을 찌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 안에 신성한 방 하나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못하게, 내가 쉬고 숨 돌릴 수 있게, 나를 나답게 회복할 수 있게요. 신령님께서도 이번 분들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문에 금줄을 쳐라, 오래 묶인 것은 풀어라, 이런 결로 들어옵니다. 이제 뒤쪽 흐름으로 넘어가면 사천왕 카드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앞에서는 내가 내 마음의 선을 긋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는 외부의 거친 기운으로부터 보호받는 장면입니다. 사천왕 카드는 내 방향을 지키는 느낌이에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서 뭐가 들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버텨주는 힘. 이번 분들 6월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더 예민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힘도 같이 올라옵니다. 사천왕 카드가 말하는 보호는 누군가가 대신 싸워준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깨어나는 방어력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집에 와서 한참 곱씹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말이 내 안까지 깊게 들어오기 전에 걸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건 저 사람의 문제구나. 내가 다 떠안을 필요는 없구나.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구나. 이 인식이 생겨요. 이게 바로 사천왕 카드의 지킴입니다. 옆에 신장 대카드가 같이 서 있어요. 이 카드가 참 강합니다. 위협을 알아차리고 방어 태세를 세우는 카드예요. 이번 분들 주변에 직접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분들을 자꾸 긴장하게 만드는 상황, 내 에너지를 빼앗는 말, 나를 시험하듯 반응하게 만드는 관계, 책임을 은근히 떠넘기는 흐름은 보입니다. 신장대 카드는 이런 것들을 흐릿하게 보지 말고 분명히 보라고 합니다. 아, 이건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이번 분들,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살짝 긴장되고 헤어지고 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내 기분이 좌우되는 관계예요. 그게 꼭 악연이라고 단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 마음 상태에서는 너무 무거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천왕 카드와 신장대 카드가 같이 나오면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지금의 나를 계속 소모시키면 잠시 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부적 카드가 나옵니다. 참 다행이에요. 앞에서 금줄 카드, 신칼 카드, 사천왕 카드, 신장대 카드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방어적이고 딱딱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부적 카드가 들어오면서 이 방어가 보호막으로 바뀝니다. 부적 카드는 겁먹고 숨으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붙이는 작은 보호문 같은 거예요. 나는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내 안에 붙여두는 겁니다. 이번 분들은 6월에 실제로 작은 보호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오늘 남의 감정은 남의 자리에 두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집에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들고 온 감정 중 내 것이 아닌 건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내 마음이 소란스러워지는 연락이나 글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게 전부 부적입니다. 꼭 종이에 그려 붙이는 것만 부적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겠다는 반복된 선택이 부적이 됩니다. 마지막에 미륵불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흐름이 크게 열립니다. 미륵불 카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하지만 반드시 방향이 바뀌는 전환의 느낌이 있어요. 이번 분들이 지금 금줄을 치고 신칼을 들고 매듭을 풀고 살풀이를 하고 사천왕과 신장대의 보호를 받고 부적처럼 자신을 지키는 이유는 결국 새로운 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미륵불 카드는 네가 이렇게 계속 살 필요는 없다는 희망이에요.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가 오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 분들이 선을 긋는 순간부터 열립니다. 예전에 나는 다 받아줬지만 이제의 나는 고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봤지만 이제의 나는 내 마음의 안전을 먼저 봅니다. 예전에 나는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웠지만 이제의 나는 건강한 관계라면 내 거절도 견딜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미륵불 카드는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번 분들한테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자주 해보세요. 특히 죄책감이 올라올 때요. 누군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할 때, 연락을 늦게 보고도 괜히 미안할 때, 내 시간을 쓰겠다고 했는데 누가 서운해할까봐 눈치 볼 때, 그때 이 말을 꺼내셔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집이 필요하고 문이 필요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천왕 카드에서 내 방향이 지켜지고, 신장대 카드에서 외부의 무거운 결을 알아차리고, 부적 카드에서 나만의 보호막을 만들고, 미륵불 카드에서 새로운 내가 열립니다. 이 흐름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번 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된 습관은 자꾸 돌아오려 합니다. 누가 조금만 서운한 표정을 지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거절하고 나서도 밤에 다시 생각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예전 자리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에는 본인이 힘든 관계나 상황을 존기에 3가지 정도만 적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힘든지보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반복하는지를 적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진다. 나는 이 부탁을 받으면 숨이 막힌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탁을 받으면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잠깐 시간을 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오늘 내 것이 아닌 감정은 흘려보낸다고 마음속으로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작은 반복이 내면의 결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분들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달이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던 방식에서 빠져나오는 달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호하되 부드럽게, 분명하되 차갑지 않게, 내 마음을 지키되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그 균형이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신칼 카드가 너무 날카롭게만 쓰이면 마음이 다칠 수 있는데 부적 카드와 미륵불 카드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 이 결단은 결국 회복을 향합니다. 이번 분들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이 견디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양보했고 관계가 깨질까봐 먼저 웃었고 괜찮은 척하면서도 혼자 돌아서서 긴 숨을 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령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만 버티라 하지 않으세요. 금줄을 치고 신칼로 오래된 자기 비난을 끊고 매듭을 풀고 살풀이로 몸의 답답함을 흘려보내고 사천왕 카드처럼 내 마음의 사방을 지키고 신장대 카드처럼 불편한 기척을 알아차리고 부적 카드처럼 나를 보호하고 미륵불 카드처럼 새로운 나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번 달 말쯤 가면요, 이번 분들은 스스로에게 조금 놀랄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받아줬을 일을 한번 멈추고, 예전 같으면 밤새 곱씹었을 말을 생각보다 빨리 내려놓고, 예전 같으면 상대 눈치를 봤을 자리에서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이번 분들의 내면에서는 큰 전환입니다. 금줄 하나가 세워지면 그 안쪽에 드디어 내가 쉴 수 있는 마당이 생기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남겨주시고요. 이번 고르신 분들 6월에는 남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내 마음의 문부터 살펴주세요. 그 문이 단단해질수록 여러분의 앞길도 훨씬 편안하게 열릴 겁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이번 흐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 번만 보태주세요. 오늘 이 리딩이 3번 분들 마음 안쪽에 조용히 닿아서 이번 달 흔들리는 방향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처음부터 마음이 막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히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계셨을 수 있어요. 해야 할 일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을 건 웃고, 연락도 하고, 하루하루를 크게 티내지 않고 지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 방향이 맞나? 왜 마음은 이렇게 자꾸 다른 쪽을 보지? 3번 분들 요즘 이런 마음 있으셨죠? 딱히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마음속 나침반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여러 방향의 깃발이 펄럭이는 느낌이 들어요. 맨 앞에 오방기 카드가 서 있습니다. 오방기 카드는 그냥 예쁜 깃발이 아니에요. 사방을 잡아주는 카드입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가운데. 마음에도 사방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의 방향, 내가 원하는 마음의 방향,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방향, 현실에서 버텨야 할 방향, 그리고 그 모든 것 한가운데에 있는 나 자신. 3번 분들은 그동안 이 가운데 자리를 자꾸 놓치셨던 것 같아요. 남의 기대가 동쪽에서 불어오면 그쪽을 보고, 현실 걱정이 서쪽에서 밀려오면 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의 불안이 남쪽에서 뜨거워지면 그걸 달래느라 정신없고, 오래된 습관이 북쪽에서 차갑게 붙잡으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사방을 다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중심을 못 봤던 거죠. 오방기 카드가 3번 분들 앞에 서면 신령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언저 내 가운데를 찾아라. 남의 말이 맞는지, 세상 기준이 맞는지, 지금 선택이 늦었는지 빠른지 그것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 마음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가. 이번 달 3번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속도를 내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빠르게 달리는데 방향이 틀리면 더 멀어집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중심을 잡으면 결국 제 길로 갑니다. 오방기 카드를 보고 있으면 바람 소리가 느껴져요. 막 거센 바람이 아니라 높은 곳에 걸린 깃발이 조용히 흔들리는 소리요. 그 깃발이 3번 분들 마음속에 걸려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 때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알려주는 신호처럼 보여요. 요즘 3번 분들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바뀌지 않았나요? 아침에는 그래 이렇게 해보자 했다가 오후가 되면 아닌가 내가 괜히 무리하나 싶고, 밤이 되면 또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건 3번 분들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방향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반기 카드는 그 조율을 시작하게 해요. 그 옆에 신호동작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아주 귀엽고도 예민하게 움직여요. 큰 북을 치는 게 아니라 작은 방울을 흔드는 아이처럼 보여요. 여기야, 이쪽 봐 하고 알려주는 느낌입니다. 3번 분들 내면에는 이미 신호가 오고 있었어요. 꿈으로 왔을 수도 있고 반복해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히는 방식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모르겠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길이 아예 없던 게 아니라 신호를 너무 많이 지나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호동작 카드는 사소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길을 걷다가 같은 단어를 자꾸 보는 것, 누군가의 말 중에 유난히 한 문장만 귀에 남는 것, 평소엔 그냥 넘겼을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것. 3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별일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일,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일, 그게 이번 달에는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물론 모든 걸 운명처럼 과하게 붙잡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이 반복해서 알려주는 방향을 너무 쉽게 묵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5반기 카드가 방향을 세우고 신호동작 카드가 그 방향으로 들어오는 작은 불빛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결이 이어지는데 거울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3번 분들 리딩이 확 깊어집니다. 거울 카드는 남을 보는 카드가 아니에요. 나를 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잖아요. 머리 모양, 옷매무새, 얼굴빛은 보면서도 정작 마음의 표정은 잘 안 봅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지쳤는지, 왜 그 말에 마음이 찔렸는지, 왜 그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는지, 왜 어떤 선택 앞에서는 숨이 막히는지 그런 건 잘 안 보려고 해요. 3번 분들은 특히 생각이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이게 맞는지 따져보고 내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생각이 때로는 나를 살리는 지혜가 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묶는 그물이 되기도 합니다. 거울 카드는 3번 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게 정말 선택의 문제냐? 아니면 네가 너 자신을 믿지 못하는 문제냐? 이 질문이 들어와요. 3번 분들, 혹시 요즘 내가 원하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적 있지 않나요? 사실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은데 괜히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웃어 넘겼다든지, 사실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맞는데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계속 붙잡았다든지, 사실은 쉬고 싶은데 남들은 다 버티는 것 같아서 나만 힘든 척하기 싫었다든지, 거울 카드는 그런 속마음을 비춥니다. 아주 정직하게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피하고 있던 표정까지 보이니까요. 그런데 거울 카드는 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카드예요. 내가 흔들렸구나, 내가 무서웠구나, 내가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본인에게 거짓말을 조금 덜 하셔야 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지 말고, 싫은데 괜찮다고 하지 말고, 원하면서도 아무래도 좋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은 자꾸 거짓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나를 속이면 내 안의 방향도 같이 흐려져요. 그리고 거울 카드 옆으로 발원문 카드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흐름이 참 좋습니다. 5반기 카드가 방향을 잡고, 신호동작 카드가 신호를 보내고, 거울 카드가 나를 비추고, 발원문 카드가 드디어 마음을 말로 셉니다. 발원문 카드는 그냥 소원을 비는 카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문장으로 만들어 하늘에 올리는 카드입니다. 3번 분들한테 이번 달 필요한 건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정확한 문장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편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흔드는 말에서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요. 발원문 카드가 나올 때는 말의 힘이 강해집니다. 속으로만 뭉개고 있던 마음을 꺼내서 적으면 이상하게 그 마음이 형태를 갖습니다. 흐릿하던 안개가 글자로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3번 분들, 종이 위에 마음을 적어본 적 있으시죠? 적기 전에는 그냥 복잡한 덩어리였는데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발원문 카드는 그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속으로만 빙빙 돌리지 말고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쁘게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3번 분들은 마음을 표현할 때도 정리해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면 어쩌지,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다가 멈추고 말하다가 삼키죠. 그런데 발원문 카드는 완벽한 문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원합니다. 나 요즘 지쳤다. 나 무섭다. 나 내 길이 헷갈린다. 그래도 나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문장도 충분히 발언입니다. 오방기 카드에서 신호동작 카드로, 신호동작 카드에서 거울 카드로, 거울 카드에서 발원문 카드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요. 3번 분들 내면은 지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을 다시 말로 확인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말로 세우는 순간 생각보다 강해져요. 막연히 힘든 사람과 나는 이 부분이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막연히 바라는 사람과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 라고 적어본 사람도 다릅니다. 이번 달 3번 분들은 후자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반 흐름은 굉장히 섬세하지만 분명합니다. 흔들리는 깃발들이 오방기 카드 앞에서 정렬되고 작은 신호들이 신호동작 카드 앞에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거울 카드 앞에서 내가 나를 피하지 않게 되고 발원문 카드 앞에서 마음이 문장으로 세워집니다. 이건 겉으로 티가 크게 나는 변화는 아닐 수 있어요. 누가 봤을 때는 3번 분들이 그냥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방향판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자기 검열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괜히 욕심내는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올라올 때마다 거울 카드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인가? 아니면 올해 들은 남의 목소리인가? 이 질문 하나가 3번 분들을 많이 구해줄 겁니다. 내 안에는 내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남의 기대인 것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원했던 방향, 사회가 괜찮다고 말한 길, 가까운 사람이 편애하는 내 모습, 내가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만들어둔 태도, 그런 것들이 내 목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것들을 분리해야 해요. 발원문 카드가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은 말과 글로 정리할수록 내면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가만히 생각만 하면 더 엉킬 수 있어요.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계속 감기는데 종이 위에 적으면 한 줄씩 풀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무엇을 원하면서도 말하지 못했나? 나는 누구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적어보세요. 답을 당장 다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적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뒤쪽에서는 그 문장이 어떻게 지혜가 되고 기록이 되고 현실의 결로 굳어지고 마지막에는 칠성님 카드의 별빛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봤다면 뒤에서는 그 방향을 실제로 붙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뒤쪽 흐름으로 들어가면 글문도사 카드가 나옵니다. 앞에 발원문 카드가 마음을 하늘에 올리는 문장이라면 글문도사 카드는 그 문장을 지혜롭게 정리하는 어른 같은 카드예요. 3번 분들 리딩에서 글문도사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번 달에 감으로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감은 중요합니다. 신호동작 카드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를 제대로 살리려면 글문도사 카드의 차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무작정 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알려준 것을 차분히 읽고 기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서로 풀어가는 겁니다. 글문도사 카드는 책상 앞의 기운입니다. 조용한 방, 노란 조명, 펼쳐진 종이, 손끝에 닿는 펜의 감촉, 그리고 한동안 미뤄둔 생각을 다시 꺼내 읽는 장면. 3번 분들 내면이 딱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방향이 끌리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살아나는지. 그런데 그것들이 흩어진 메모처럼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글문도사 카드는 그 메모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합니다. 3번 분들은 지혜가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해서
지혜와 걱정이 뒤섞인 상태였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더 나은 건지, 지금 움직이면 후회하지 않을지, 가만히 있으면 더 늦는 건 아닌지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글문도사 카드는 공부하듯 마음을 보라고 해요. 감정에 휩쓸려서 다 모르겠다로 끝내지 말고 하나씩 분류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당장 못 바꾸는 것, 내 책임인 것, 남의 책임인 것, 지금 해야 할 것,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것,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마음이 훨씬 맑아집니다. 이 결이 이어지는데 부스카드가 바로 옆에 옵니다. 글문도사 카드가 지혜라면 부스카드는 실행입니다. 생각을 적는 손, 마음을 남기는 도구, 내 운명의 문장을 다시 쓰는 카드예요.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생각만 많이 하는 나에서 작게라도 적고 움직이는 나로 넘어가야 합니다. 부스카드는 손을 움직이게 해요. 머리로만 돌리던 것을 손끝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손끝으로 내려온 마음은 이상하게 덜 무섭습니다. 종이에 적힌 고민은 머릿속 고민보다 조금 작아져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스카드가 나올 때는 글, 메모, 계획, 정리, 약속, 공부, 문서, 메시지의 기운이 같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내면이니까 이 붓카드는 특히 나에게 쓰는 글로 읽힙니다. 3번 분들, 누군가에게는 긴 메시지를 쓰면서 정작 나한테는 한 줄도 안 써본 분들 많으시죠? 남을 설득하는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남에게 맞춰주는 말은 해봤는데 내 마음에게 너 요즘 어땠니? 하고 묻는 글은 잘 안 쓰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걸 해야 합니다. 부스카드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내 손으로 적어라. 남들이 3번 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생각 많은 사람, 조용한 사람, 예민한 사람, 잘 참는 사람, 알아서 잘하는 사람, 그런 이름표가 많이 붙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본인이 본인에게 붙인 이름을 다시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민한 사람인가? 아니면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인가?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너무 많이 고려해온 사람인가? 나는 늦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 내 속도에 맞는 길을 찾는 사람인가? 부스카드는 이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옆에 장지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서 흐름이 현실적으로 단단해져요. 장지 카드는 얇지만 질긴 종이, 문서, 기록, 남겨진 흔적 같은 결로 읽힙니다. 발원문 카드와 글문도사 카드와 부스 카드가 이어진 뒤에 장지 카드가 나오면 이건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남겨지고 굳어지는 흐름입니다. 3번 분들이 이번 달 적는 말, 정리하는 생각, 조용히 세우는 기준이 그냥 하루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면의 약속으로 남습니다. 장지 카드는 또 문턱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한지로 된 문살에 빛이 비치면 안쪽과 바깥쪽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계가 생기잖아요. 3번 분들 마음도 그래요. 이번 달에는 내 안에 새로운 기준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다 받아들였던 말도 이제는 한번 걸러 듣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따라갔던 분위기도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 예전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은 줄 알았던 길도 이제는 그게 정말 나에게 맞나 하고 보게 됩니다. 이게 장지카드가 주는 단단함입니다. 장지카드가 나오면 3번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의 결심은 눈에 보여야 오래 갑니다. 머릿속으로만 이제 나를 좀 챙겨야지 하면 금방 잊힐 수 있어요. 바쁘면 잊고, 누가 뭐라고 하면 흔들리고, 예전 습관이 올라오면 다시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적어두면 다릅니다. 책상 위에 붙여둔 한 문장, 휴대폰 메모장에 남겨둔 한 줄, 다이어리 첫 장에 써둔 다짐, 그런 게 나를 다시 불러씁니다. 장지 카드는 그 한 줄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흐름이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앞에서는 사방의 방향, 작은 신호, 거울, 발언, 글문, 붓, 장지까지 아주 현실적이고 내밀한 흐름으로 왔는데, 마지막 칠성님 카드가 나오면서 하늘에 별빛이 들어옵니다. 칠성님 카드는 수명과 복록, 별의 운명, 내가 타고난 길의 결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3번 분들 내면이 이번 달에 단순히 기분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큰 방향을 다시 보는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칠성님 카드가 마지막에 앉아 계시면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3번 분들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별이 흐려졌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별은 그대로 있었는데 마음에 구름이 많아서 안 보였던 거예요. 오방기 카드가 바람을 정리하고, 신호동작 카드가 작은 불빛을 알려주고, 거울 카드가 안개 낀 얼굴을 비춰주고, 발원문 카드가 하늘에 문장을 올리고, 글문도사 카드가 지혜롭게 읽고, 북 카드가 다시 쓰고, 장지 카드가 남기고, 칠성님 카드가 그 위에 별빛을 내려줍니다. 이 흐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3번 분들, 이번 달에는 내가 뭘 해야 하지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늘 많습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말만 하고 하루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묻지 않으면 결국 남의 일정표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칠성님 카드는 3번 분들에게 내 별자리를 보라고 합니다. 남의 길이 아니라 내 길, 남이 정해준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 버틸 수 있는 방향, 남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자리. 3번 분들은 이번 달에 작은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거창한 번개처럼 오지 않아도 아주 조용히 와요. 문득 길을 걷다가 나는 이걸 원했구나. 잠들기 전에 내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구나.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제 이런 방식은 싫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 깨달음이 바로 신호동작 카드와 칠성님 카드 사이를 잇는 별빛입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였는데 끝에는 방향이 됩니다. 3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느 방향으로 마음을 쓸 것인가? 어렵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나를 덜 몰아붙이겠다. 오늘은 남의 말에 바로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은 내 속도를 인정하겠다. 오늘은 미루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오늘 가장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을 한 줄 적어보세요. 좋았던 순간도 괜찮고 불편했던 순간도 괜찮습니다. 신호동작 카드가 있어서 3번 분들은 그 작은 기록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물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바르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심으로 올리는 말은 내 안에서도 울림을 만듭니다. 칠성님께서도 3번 분들의 그 조용한 발언을 가볍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달 3번 분들에게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마세요. 조언을 듣는 건 좋지만 여기저기 묻다 보면 내 신호가 더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경험으로 말하거든요. 누군가는 빨리 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다리라고 하고,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보라고 하고, 누군가는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 같아서 더 헷갈려요. 그럴 때 오방기 카드를 떠올리세요. 사방의 말이 다 불어와도 가운데 깃발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거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비난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과 나를 몰아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건 회복이지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때리는 건 상처입니다. 3번 분들은 생각이 깊어서 자칫하면 반성도 너무 깊게 합니다. 이번 달에는 반성보다 관찰입니다. 판단보다 기록입니다. 몰아붙임보다 정성입니다. 3번 분들, 이번 리딩 전체를 다시 한번 이어보면요. 오방기 카드가 흔들리던 사방의 마음을 정렬하고, 신호동작 카드가 작지만 분명한 알림을 울리고, 거울 카드가 내가 외면했던 진짜 표정을 비추고, 발원문 카드가 그 마음을 하늘에 올리는 문장으로 씁니다. 글문도사 카드가 그 문장을 지혜롭게 읽어주고, 북 카드가 내 손으로 다시 쓰게 하고, 장지 카드가 그것을 단단한 약속으로 남기고, 마지막 칠성님 카드가 별빛처럼 길을 밝혀줍니다. 이건 그냥 내면 정리가 아닙니다. 3번 분들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조용히 되찾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크게 흔들리는 날이 와도 겁먹지 마세요. 흔들림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깃발은 바람이 불어야 방향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서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 어느 쪽으로 돌아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3번 분들은 돌아올 중심이 있습니다. 5반기 카드가 그 중심을 잡고 칠성님 카드가 위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남겨주시고요. 3번 분들, 이번 6월에는 남의 답을 따라가기보다 내 안의 작은 신호를 믿어보세요. 적고 비추고 다시 읽고 조용히 발언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별 하나가 또렷하게 뜰 겁니다. 그 별이 3번 분들을 다음 길로 데려갈 거예요. 4번 고르신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두시고요. 오늘 이 흐름이 마음에 닿으시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세요. 그 마음이 다음 리딩에도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4번 분들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처음부터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뭔가를 꼭꼭 싸두고 아무도 못 보게 한쪽에 밀어둔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였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할 일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필요한 역할도 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쪽에는 아무한테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상처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품었고 비밀이라고 하기엔 사실 나 자신도 제대로 펼쳐본 적 없는 마음. 4번 분들은 그런 결을 안고 계세요. 맨 앞에 보자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보자기 카드는 감추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감춤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대충 덮어둔 게 아니라 귀한 것을 싸두는 느낌이에요. 4번 분들 안에는 쉽게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마음, 사실은 기대했던 마음,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오래 남았던 말들, 그걸 다 펼쳐놓지 않고 보자기 안에 넣어두셨어요. 왜냐하면 보여줬다가 가볍게 여겨질까봐, 말했는데 아무도 몰라줄까봐,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요. 맞죠? 4번 분들은 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물어봐도 괜찮아요 하고 한번 접어두는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보자기 카드가 맨 앞에 있다는 건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본인이 한번 봐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열어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게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참았는지, 무엇을 바랐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다쳤는지, 그걸 조용히 풀어보는 달입니다. 옆에 장막 카드가 이어집니다. 보자기 카드가 작은 감춤이라면 장막 카드는 큰 가림이에요. 이 장막 카드는 4번 분들이 세상 앞에 걸어둔 막처럼 보여요. 여기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안쪽은 못 들어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4번 분들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을 전부 보여주는 게 두려워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으면 사람은 마음 앞에 장막을 치게 되거든요. 이 장막 카드는 4번 분들 내면의 피로도 보여줍니다. 계속 밝은 척하느라 피곤했고 괜찮은 척하느라 지쳤고 내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상대 반응부터 계산하느라 마음이 먼저 다쳤어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시죠? 누가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는데 진짜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도 입에서는 아니야, 괜찮아가 먼저 나온 적, 그 순간 마음 안쪽에서 작은 문이 닫히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못 말한 그 마음이 장막 뒤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 카드가 무조건 답답한 흐름은 아닙니다. 때로는 장막도 필요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억지로 드러내면 더 다칠 수 있거든요. 4번 분들 6월에는 내 마음을 강제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왜 닫았는지, 누구 앞에서 더 다치는지, 어떤 말에 내 안에 장막이 내려오는지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살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참 중요합니다. 문살은 완전히 막힌 벽이 아니에요. 틈이 있습니다. 안과 밖을 나누지만 빛은 들어옵니다. 바람도 아주 조금은 지나가요. 4번 분들의 마음도 지금 완전히 닫힌 게 아닙니다. 닫아둔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에는 아직 반응합니다. 다만 아무나 드리지 않을 뿐이에요. 문살 카드는 보호와 경계를 동시에 말합니다. 4번 분들은 지금 관계가 싫은 게 아니라 안전한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가 천천히 열려도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문살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촉하는 사람, 내 마음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 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는 사람 앞에서는 다시 닫혀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면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이 방울끈 카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흐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방울끈 카드는 연결의 신호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나는 느낌이에요.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딸랑 하고 안쪽에서 울리는 신호. 4번 분들 6월에는 마음이 갑자기 활짝 열리기보다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거나 우연히 본 문장이 내 마음을 건드리거나 잊고 있던 사람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시 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게 방울끈 카드입니다. 4번 분들 혹시 요즘 마음속에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크게 결심한 건 아닌데 예전처럼만 살고 싶진 않은 느낌, 계속 숨기고만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다 말하고 싶지도 않은 느낌, 바로 그 중간 지점이 방울끈 카드예요. 닫힌 문 안쪽에서 작은 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울리는 소리입니다. 보자기 카드에서 감춰둔 마음이 보이고, 장막 카드에서 세상 앞에 걸어둔 막이 보이고, 문살 카드에서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이 보이고, 방울끈 카드에서 다시 연결되고 싶은 작은 신호가 울립니다. 이 흐름은 아주 섬세해요. 4번 분들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열릴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느리고 조심스러울 뿐이에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4번 분들은 마음을 닫은 본인을 너무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솔직하지 못할까? 왜 나는 마음을 숨길까? 왜 나는 쉽게 기대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마음을 숨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 시절에 나는 그 방법밖에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자기 카드와 장막 카드는 나쁜 카드가 아니라 그동안 너를 지키느라 애썼구나 하는 카드로 먼저 읽어야 합니다. 6월의 4번 분들은 마음 안의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래된 보자기를 펼치면 먼지가 조금 날 수 있어요. 장막을 걷으면 눈이 부실 수도 있고 문살 사이로 들어온 빛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방울끈이 울리면 마음이 살짝 놀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다시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보다 조금 아프고 조금 흔들려도 느끼는 쪽이 회복에 가깝습니다. 4번 분들은 이번 달에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는 솔직해지세요. 내가 사실은 서운했다. 내가 사실은 기다렸다. 내가 사실은 누가 먼저 알아봐 주길 바랐다. 내가 사실은 아직도 무서웠다. 이런 문장들을 마음속에서 인정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장막이 조금 얇아집니다. 내 마음은 내가 인정해 줄 때 가장 먼저 풀립니다. 이제 뒤쪽 흐름으로 들어가면 선녀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게 바뀌어요. 앞에서는 마음을 싸두고 가리고 조심스럽게 지키는 흐름이었다면 선녀 카드는 그 안쪽에 아직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4번 분들 안에는 감성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느끼는 섬세함, 작은 장면에도 마음이 움직이는 결, 음악 하나에도 오래 머무는 정서,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감각, 이게 선녀 카드로 올라옵니다. 4번 분들은 스스로를 무덤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전보다 덜 설레고 덜 기대하고 덜 표현하니까 내가 차가워졌나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감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선녀 카드는 말합니다. 너는 아직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완전히 닫힌 사람은 아름다운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4번 분들은 아직 어떤 빛, 어떤 말, 어떤 향기, 어떤 기억에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옆에 부채 카드가 같이 나와요. 부채 카드는 답답한 기운을 환기시키는 카드입니다. 선녀 카드가 안쪽의 감성을 살린다면 부채 카드는 그 감성이 다시 숨을 쉬게 합니다. 4번 분들 6월에는 마음의 공기를 바꿔야 해요. 늘 같은 생각, 같은 걱정, 같은 사람, 같은 패턴 안에만 있으면 장막은 더 두꺼워집니다. 창문을 열듯이 내 일상에 작은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부채 카드는 큰 변화보다 가벼운 전환을 말해요. 산책길을 바꾸는 것, 방 안향을 바꾸는 것, 오래 입던 어두운 옷 대신 조금 밝은 색을 꺼내보는 것, 머리 모양을 살짝 정돈하는 것,
자주 듣던 음악 말고 다른 곡을 틀어보는 것, 이런 작은 바람이 4번분들 내면에 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아주 작은 황이 하나가 큰 시작이 됩니다. 4번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마음이 답답해서 뭔가를 바꾸고 싶은데 막상 큰 결정을 하자니 두렵고 그냥 있자니 숨이 막히는 느낌. 그럴 때 부채카드는 작게 바람부터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 전체를 뒤집으려 하지 말고 오늘 내 주변의 공기 하나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강한 충격보다 부드러운 변화에 더 잘 열립니다. 4번분들은 특히 그래요. 몰아붙이면 다치고 부드럽게 불어주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굿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이제 새 기운을 맞이하는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보자기 카드와 장막 카드가 있었다고 해서 4번분들의 6월이 계속 숨어있는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감싸둔 마음을 준비시키고 공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새 기운을 드리는 달이에요. 마지국 카드는 문을 여는 의식 같은 카드입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전에 마당을 쓸고 상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4번분들이 맞이해야 할 것은 꼭 새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기대할 줄 아는 나,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 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 그 나를 맞이하는 겁니다. 마지국 카드는 바깥의 복도 말하지만 내 안의 복을 맞이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비단 카드가 나와요. 이 흐름이 참 곱습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부드러운 품격, 소중히 다뤄야 할 인연과 마음을 뜻합니다. 4번분들의 마지막 흐름이 비단 카드로 끝난다는 건 감춰둔 마음이 아무렇게나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귀하게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보자기 안에 있던 것이 결국 비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김이었는데 끝에는 귀함이 됩니다. 이게 4번분들 6월 내면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4번분들은 본인을 너무 오래 숨긴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빛나면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바라는 걸 말하면 욕심처럼 보일까봐, 내가 속마음을 드러내면 약점 잡힐까봐 조심하셨죠? 그런데 비단카드는 말합니다. 귀한 것은 숨겨두기만 하면 빛을 못 본다. 펼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펼치라는 게 아니라 나를 귀하게 보는 곳에서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간에 펼치면 됩니다. 선녀카드에서 내 안의 감성이 살아나고, 부채카드에서 답답한 공기가 바뀌고, 마지굿 카드에서 새 기운을 드리고, 비단카드에서 내 안의 귀함이 드러납니다. 이 후반 흐름은 정말 부드러운 회복입니다. 앞에서 다친 것처럼 보였던 4번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아름답게 열리는 흐름이에요. 억지로 활짝 웃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쪽입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에는 내 마음을 숨겼던 이유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말하지 못했을까? 나는 무엇이 무서웠을까? 나는 사실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공간에 바람을 들여보세요. 창문을 열고 침구를 털고 방 안에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해보세요. 부채 카드가 나온 분들은 공기가 바뀌면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제가 제 마음을 귀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심으로 드리는 작은 정성은 내 안에 닫힌 문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4번분들은 6월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왜 이렇게 마음을 숨길까? 왜 이렇게 기대하는 게 무서울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다르게 봐주세요. 조심스러운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함부로 내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귀한 마음을 나 자신에게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달 말쯤 가면 4번분들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덮어버렸을 감정을 한번 바라보고, 예전 같으면 피했을 대화를 조금은 준비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넘겼을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다시 머뭅니다. 꽃 하나, 노래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정돈된 방 한쪽,
그런 것들이 4번 분들 마음에 다시 닿습니다. 그게 선녀 카드와 비단 카드가 함께 주는 회복입니다. 보자기 카드가 처음에 감춰둔 마음을 보여주고, 장막 카드가 세상 앞에 두꺼운 막을 보여주고, 문살 카드가 그래도 빛이 들어오는 틈을 보여줬습니다. 방울끈 카드가 작은 신호를 울렸고, 선녀 카드가 안쪽의 아름다움을 깨웠고, 부채 카드가 답답한 공기를 바꿨고, 마지구 카드가 새 기운을 드렸고, 비단 카드가 마지막에 귀한 마음을 펼쳤습니다. 그러니 4번 분들의 6월 내면은 다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춤에서 귀함으로, 두려움에서 부드러운 맞이로 넘어갑니다. 4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남겨주시고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톡을 천천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급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닿는 분들만 조용히 문의해 주세요. 6월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데나 펼쳐지지 않고 정말 귀하게 알아보는 자리에서 비단처럼 곱게 열리기를 바랍니다.